네, 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이제 국민연금공단 직무지식 바로 평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담당할 과목은 이제 경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이제 경제 파트가 있고 경제 파트에서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이론이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리고 문제를 풀기 바로 직전에 거기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바로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나올 문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1번부터 여러분이 교재를 쭉 보시면 이제 16번까지가 이제 어떤 나온 문제예요. 근데 이 나온 문제는 보다시피 이제 어떤 문제가 전체적으로 단원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설명은 맨 나중에 이 내용을 다 풀고 나서 바로 이제 기출된 문제, 나온 문제를 풀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바로 이제 17페이지 17번부터 바로 볼까 합니다. 17번을 보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맨 처음에 이 내용을 보신다면 이제 어떤 경제학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그거를 희수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희수성의 법칙이다. 희수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경제학을 조금 해본다면 다 알고 있겠지만 희수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 자원이 바로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것보다 작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은 겁니다. 자, 그런 문제 때문에 희수성의 문제 때문에 그때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것이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무엘슨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희수의 법칙,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 갖고 많은 사람의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희소한 자원 갖고 무엇을 얼마나 만들 것이며 수량과 종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어떤 방법을 만들 것이며 그리고 누굴 위해 만들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 경제 문제를 바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희소한 자원 갖고 뭘 만들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그래서 경제학은 한마디로 선택의 학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선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선택에 대해서 포기한 대가, 우린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희수의 법칙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경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에 대해서 포기한 대가. 물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제 문제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 어떤 걸 포기해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든다면 책장을 만드는 걸 포기한다. 그 대가가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본다면 거기 17번을 본다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그렇게 본다면 자 1번 같은 문제는 지금 시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기회비용은 선택에 대해서 상충관계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선택에 대한 우리가 대가이고 선택에서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거. 자, 상충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요 법칙에서 어떤 가격을 올리면 수량이 감소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대적인 행동입니다. 즉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기된다는 것이 바로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굴 위해 생산할 것인가 세 가지 경제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있어서 네 번째도 맞죠. 그렇다면 틀린 것은 세 번째, 기회비용은 경제 문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선택을 하는 처음부터까지 선택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어떤 걸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생에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꼭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주어진 여가 시간에 내가 TV를 본다면 그 시간에 게임을 하는 걸 포기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선택의 문제고 그때 발생하는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수요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에 가는 게 나오는데 먼저 수요를 봅니다. 수요. 수요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내가 소비하고자 의도한 수량, 이것이 수요량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수요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이 수요량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자, 일단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특정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의도한 수량이야. 의도. 실제로 구입한 게 아니라 의도한 수량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가격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수요 곡선상의 한 점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수요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가격에 대해서
바로 의도한 수량이고 이것은 수요 곡선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그래서 수요가 나왔을 때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는 게 나오죠.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여기가 수량이고 여기가 가격이었을 때 수요 곡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우하얗게 나옵니다. 아양. 자, 우하얗게 나온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떤 특정 가격에 대해서 이만큼을 소비하고자 의도한 양, 이것이 수요량입니다. 자, 이 가격에서 이만큼 소비하고자 이게 수요량이에요. 자, 수요라는 것은 이 모든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자, 그래서 여기 본다면 첫 번째 수요의 법칙.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되죠.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법칙, 수요 법칙.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수요 함수는 소득은 종속 변수이다. 우리가 수요 함수를 이 수요 함수를 크게 보면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어떤 F가 있고 이때 이 X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에요. 그것이 소비재, 그 재화 가격이자 또는 소득이자 연관상품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변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를 독립 변수라고 하고 이것이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요 함수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역수요 함수는 P와 Q 관계를 바꾸는 걸 역수요 함수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독립 변수고 이런 것이 바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바로 두 번째 수요 함수는 수요 함수에서 소득은 종속 변수가 아니라 이것은 독립 변수가 되는 겁니다. 수요 함수에서 종속 변수는 수량이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거,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건 지금 얘기했죠. 수요라는 것은 바로 내가 특정 가격에서 내가 이제 구입하고자 주어진 가격, 특정 가격이라는 것은 주어진 가격에서 내가 구입하고자 의도한 양이다. 그리고 바로 거꾸로 말하면 이 수요 곡선은 이제 마샬이 얘기한 건데 내가 어떤 수량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지불 의도한 가격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수량에 대해서는 이만큼 지불 의도하는 가격이 이거지만 내가 소비를 많이 하면 그 많은 소비량에 대해서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 이만큼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뿐이 지불 의도한 가격이 가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의 만족감을 만큼 내가 지불할 의도가 있다. 그것이 수요 곡선상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므로 18번은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는 맞는 문장입니다. 결국 이제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거죠.